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절반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그 얼굴 뒤에,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그 입술 너머에 당신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자아가 숨쉬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타인의 불행에 은밀한 기쁨을 느끼는 그 존재.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억누르고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는 그 어둠이야말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유일한 열쇠라고. 당신 안의 그림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평생 숨겨온 그 어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큰 빛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선과 악,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완벽한 선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경건한 신자들도 숨겨진 욕망을 가지고 있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도 어둠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를 평생의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여정으로. 윤기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 우울, 공허함,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편함. 융은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 안의 어둠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완전히 의식 밖으로 밀어내버렸다는 것을.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분노는 추한 것이고 좋은 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의 분노를 억눌러 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 결국 불안과 악몽이라는 형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의식 밖으로 밀어낸 자신의 일부,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공격성, 우리 사회가 나쁘다고 규정한 모든 감정과 충동들. 하지만 융의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는 억눌린 창의성도, 잊혀진 열정도, 사용하지 못한 힘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 한국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배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튀지 말고 조화를 이루고 남들 눈에 좋게 보여야 한다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는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진짜 욕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우울과 공허함을 얻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혼란을 겪습니다. 융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가장 참을 수 없습니까? 환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오만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어떤 이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어떤 이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윤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인정할 수 없어 억눌러 온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오만함을 혐오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 안에 오만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약함을 경멸하는 사람은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억눌린 부분입니다. 한 남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완벽주의자였죠. 그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참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거나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융은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무책임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모든 자발성을, 모든 여유를, 모든 즉흥성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절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윤근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증오하는 무책임함은 사실 당신이 잃어버린 자발성과 자유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파괴적 무책임과 건강한 자발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즉흥성을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기쁨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자신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을 의문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자신 안의 악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자신 안의 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자신 안의 비합리적 감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당신이 경멸하는 행동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특성들, 그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아주 작게,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한 여성은 융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융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그토록 강하게 혐오합니까? 만약 그것이 당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까?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제 자신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이기적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융근 환자들에게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라고 권했습니다. 당신 아내의 분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타났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당신 아내 질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것은 미친 짓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억눌린 감정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들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융은 그에게 꿈 일기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복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화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산은 곧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는 꿈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융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화산은 당신의 억눌린 분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폭발할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는 융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분노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사실 경계를 지키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누군가 그를 부당하게 대할 때 그의 분노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그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두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통합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의 분노를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당신 안의 이기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존중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여성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녀는 평생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융과의 작업을 통해 그녀는 자신 안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반항적이고 자유롭고 때로는 이기적인 자아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융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착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함입니다.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거절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관계는 더 진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녀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절반을 억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온 가면을 벗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지가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일 뿐입니다. 진짜 당신은 그 가면 뒤에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로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고. 윤근 이것을 현대인의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억누르고 너무 많은 것을 부정하고 너무 많은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의미를 잃고 활력을 잃고 진정성을 잃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웃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지만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윤근 말합니다. 그림자를 만나십시오. 당신이 부정해온 그 어둠을, 당신이 숨겨온 그 진실을, 당신이 두려워해온 그 자아를 만나십시오. 그것은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당신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들어줄 그 부분입니다. 한 노인이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였고,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까? 융은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길이었고 그의 가족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묻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창조적 자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림자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윤근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울은 슬픔입니다.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슬픔, 표현되지 못한 자아에 대한 슬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묻혀있던 그 예술가를 꺼내십시오.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파트너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싸우는 한 당신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진, 사랑과 분노를 모두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융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충동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표현해야 합니까? 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통합은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것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분노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파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해치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욕망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억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서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면을 알고 인정할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일부를 부정할 때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표현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이 화로 폭발하거나 우울로 가라앉거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타인에 대한 투사로 드러납니다. 한 부부가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냉정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융은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눌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감정을 그림자 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아내에게 투사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감정 표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자신 안에서 억눌러 온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성적이고 냉정한 면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녀는 여자는 따뜻하고 감정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논리적이고 냉정한 것은 여성스럽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금연을 그림자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에게 투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냉정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자신 안에서 억눌러 온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각자 자신의 그림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여, 당신 아내의 감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내여, 당신 아내의 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융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싸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자유. 당신이 당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진실하게, 자유롭게. 한 여성이 융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본다면 그들은 나를 거부할 것입니다. 융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면을 사랑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당신에 대한 사랑을.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화가 난다는 것을,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당신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윤기 옳았다는 것을. 진정한 연결은 진정성에서 온다는 것을. 융의 그림자 개념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면을 억누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진실을 피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부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합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씩 더 진실해집니다.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조금씩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마침내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어둠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뒤에서 조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고 당신의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삶을 제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억눌렀는가?
나는 오늘 어떤 진실을 피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면을 숨겼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인정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십시오. 아,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기 인식의 시작, 자기 수용의 시작, 자기 통합의 시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변화의 시작. 융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당신 자신과 싸우기를 멈출 때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이가 융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어둠이 두렵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융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안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부정할 때 그것은 당신을 통제합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큰 악은 종종 자신이 완전히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만들고 그 적 안에서 자신의 억눌린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적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어둠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과 대화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길.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외적 평화로도.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여정을. 그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보람 있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융은 말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 숨겨둔 것을 꺼내어 빛 속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통합된 일부.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온전해집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그것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서 함께 빛 속을 걷기를.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왜냐하면 그것도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완성하는 소중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어둠이 빛이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것을 만나기로 결심하는 이 순간입니다.